네, 금요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국내의힘 소식이 오랜만에 톱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강도가 셌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내년 다음 총선이 1년 7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당원권 정지가 1년 반만 넘어도 사실상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징계를 받은 4명, 더욱이 징계를 받은 4명은 다 장동혁 대표에게 그동안 반기를 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반장동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에게 일종의 본보이기식 징계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해당 의원 4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찌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덤벼? 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다음번에 공천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과거의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 만드는 거나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저는요 억울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장 대표에게 고마워요. 제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한 길을 잘 안내해 주셨어요. 장동혁 같은 저 찌질이 보수가 아닌 그런 보수 만드는데 제 몸 바치려고 각오했습니다. 윤리위가 주장하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홍보 지지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일은 5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윤리위가 억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오늘까지 공개하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는 더 이상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반발의 강도 역시 상당히 강합니다. 장윤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의 손성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성민 의원, 자, 의원 4명이 어떤 정치인들이고 징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들의 면면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쟁자였죠. 국회 부의장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이 당내 선거에서 당선이 되자 내란에 공모한 사람에게 국회 부의장은 맞지 않는다라면서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당 의원들에게 낙선을 요청한 건으로 윤리위 회부됐습니다. 가장 엄중한 징계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윤리위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은 이제 진종호 의원인데 진종호 의원은 2가지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무소속 부산 북갑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서범수 의원과 함께 실언을 했다는 것이죠. 돌려차기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만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쓴다라고 했는데 2가지가 겹쳐져서 당원권 정지 2년. 그다음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인데 이렇게 보면 빼기를 해보면 진종호 의원의 한동훈 선거 지원이 14개월 정도 2년이니까 14개월 정도가 되고 돌려차기 발언으로는 10개월 이렇게 2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걸로 징역이 아니고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3년까지인데 거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위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1년 8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까지 해서 1년 6개월이라면 사실상 공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음 2028년 총선에서는 배제하겠다는 뜻을 윤리위에서 밝힌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공천은 꿈도 꾸지 마라. 왜 장동혁 대표 사사건건 그만두라고 흔들기만 하고 밖에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느냐. 이런 게 아마도 윤리위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보면은 경고가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탈당 권고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제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탈당 권고나 제명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인 진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을 떠날 수 있게 되니까 아마 저런 징계는 안 내리고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근데 당원권 정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 보면은 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윤리 저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네 분이 네. 문제가 있었다,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그런 분들을 심판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윤리위 자체에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윤리위가 아주 선택적으로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만을 콕 집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거든요. 처음에 윤리위의 정당성 문제는 지금까지 윤리위에 임명된 게 10명이 넘습니다. 12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 내부적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한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문을 쓰거나 외부하고 상의해가면서 선별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폭로를 하면서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사표를 낼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을 충원하고 해서 지금 이제 6명인가 5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윤리위가 정당성이 있는 거냐, 그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분란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충원시켜서 이걸 밀고 나가는 윤리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선택적이라는 것은, 아니 지금 판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하게 만들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한두 명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6.3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미국에 가서 이유도 없이 열흘씩이나 있으면서 의사당 앞에서 찍었던 그 사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때 6.3 재보궐선거에서 우리의 표를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책임 안 집니까? 그러면 고성국 의원, 지금 고성국 씨도 지금 징계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광한 의원이라든가, 조광한 최고위원. 예, 조광한 최고위원은 자기 당의 중진 의원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쌍소리를 하면서 욕을 했고, 다른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슨 동네에 무슨 강아지 부르듯이 이렇게 제해가면서 이게 다 보도에 나왔어요. 이런 거 문제 삼았습니까? 아니면 또 윤모 의원은 청문회 하면서 배려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정몽규 회장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이거 문제 삼았습니까? 이진숙 의원은 지금 당에 국민들의 민심 이반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렇게 징계를 내린다면, 그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이것은 정적 숙청의 도구다, 윤리위의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러잖아요. 독립기구여서 당 지도부에게 윤리 관련 상황을 질문도 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박성훈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진숙 의원은 우리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윤리가 독립기구라면 3,700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이 사람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 소청을 냈는데, 윤리위가 아니라 왜 당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징계를 할 대상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합니까? 이게 독립적인 기구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윤리위가 당 대표와 당권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방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버티겠다. 아무리 나를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뭐 의원들이 나를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까지 밝혔는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좀 악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징계의 카드를 또 갑자기 던졌을까요? 그냥 이 상태로 가면 그나마 무난하게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던 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쇄신 아닌가 내놓는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왜 징계를 강행했을까요? 조금 전에 뭐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진정우 의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번 징계의 목적이 답은 정해져 있다. 그다음 입틀막이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친한파라든지 친오세훈 의원들을 징계해서 힘을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불거진 이야기가 당협
위원장들에 대해서 물갈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에서의 열기를 본인의 지지로 치환해서 중진들에게도 물갈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이 결국 이게 징계 중심으로 갔을 때 사실 징계라는 건 당내에서 어떤 당사자들이 일단 수긍할 수가 있고 그 징계를 통해서 야당으로서 뭔가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109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징계 의원들도 납득하지 않고 지도부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중진들까지도 지금 이반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의 불안감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징계가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상황을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뭐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하면은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나 이러다 출마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야, 내가 너무 잘못했네. 좀 장동혁 대표에게 더 잘하고 앞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징계 효과가 있는 건데 징계를 할 때마다 보면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맙다. 내가 더 강하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내 무너뜨리는데 더 열심히 내 투쟁하라는 훈장으로 알겠다. 이거 뭔가 좀 완전히 분위기가 통상적인 일반적인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징계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냐를 보여주는 거 정당성과 아니겠습니까? 권위가 없어 보인다. 예, 이미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이라든가 혹은 그 대부분의 당원들 혹은 당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권위는 이미 다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남아있는 건 제도적 권력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권유하고 있는 당대표가 누릴 수 있는 권력밖에 없습니다. 권위는 상실하고 권력만 남은 사람들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에서 이거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당을 저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당대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제왕적 뭐 총재, 제왕적 대표라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막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니 당 윤리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당 윤리위가 도대체 몇 명을 지금 징계를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당협위원장 전체를 그것도 선거를 1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당원 투표로 다 바꾸겠다 그랬는데 오늘 아마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들이 과연 아까 지금 앵커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온 국민의 지지도라고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여론조사 보면 지금 우리 당의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도의 거의 절반에서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1년 내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예. 김정혁 전 최고위원의 이런 이야기가 메아리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는 메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유민 전 대변인 보시기에 다른 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콕 집어서 저 정치인은 왜 징계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걸 들으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이고요. 국민의힘 윤리가 입맛대로 내 편, 당신 편을 가르면서 징계에 착수했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다만 면면을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상당히 그 양정이 강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당원권 정지를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치 생명을 중단시켜 놓겠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어서 사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에서 인용이 됐을 때 법원에서 이 균형에 맞지 않는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이란 표현을 썼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소명 기회를 아마 안 줬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절차적 문제는 좀 넘어선 것 같아서 법원을 가더라도 이 부분이 당락을 좌우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